네, 한때 바이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임상 실패와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으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갔던 1세대 바이오 벤처 신라젠. 네, 17만 개미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안긴 기업인데요. 최근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인 팩사백이 국내외 임상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으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팩사백뿐만 아니라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00 시리즈 같은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전 임상을 거치면서 신라젠이 희망을 거는 주주들이 많아지고 있죠. 김재경 신라젠 대표이사 모시고 신라젠의 부활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라젠 정말 17만 명의 개미 투자자, 한때 시총이 거의 4조 원에 육박하는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임상 실패, 상장 폐지 위기, 전 경영진의 배임,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회사는 이름은 지금 같은 신라젠인데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완전히 달라진 회사입니다.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두 가지죠. 첫 번째, 자금 수혈을 받고 예. 달라지긴 했으나 기존의 파이프라인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점. 저희 예. SJ600이 대표적이죠. 팩사백도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그런 그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세계적으로 여러 임상기관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대규모로 해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 예. 그 두 개 말고는 완전히 다른 회사로 탈바꿈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주주도 바뀌고 대주주가 네, 어디죠? M2N입니다. M2N도 바뀌었고 네. 우리 김재경 대표님도 새로 오셨고 대표도 네, 바뀌었고 그렇습니다. 자본금도 좀 많이 늘었죠. 1,000억을 늘렸습니다. 네. 예, 시장에서 400억, 그다음에 M2N이 600억을 추가로 투여를 했죠. 그러네요. 예. 예, 새로운 그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대규모 임상 경험을 가진 거는 그대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사가 다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정지됐다 다시 재개되면서 많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거래 재개 이후 2022년 10월에 재개됐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개 이후에 주가 움직임이 좀 별게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11월인가요? 한때 네. 갑자기 급등을 했는데 보니까 항암제, 면역 항암제 팩사백 이게 임상에서 유효성을 인정받았다는데 네, 네. 우선 어떤 임상이었습니까 이게? 신장암 전에 이제 간암을 팩사백으로 투여하면서 3상에서 실패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이번에는 간암이 아니라 신장암이었고요. 신장암. 네. 예. 그다음에 현재 그 기존에 쓰고 있는 리브타요라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리브타요. 리제네론의 그 제품이죠. 미국의 제약회사 리제네론의 리브타요. 리브타요와 예. 병용으로 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임상이었습니다. 병용이라는 게 이 팩사백과 리브타요가 함께 같이 썼습니다. 투약을 네. 한다. 네,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나와요? 특히 이런 경우에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하는 경우보다는 이미 면역 항암제 혹은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실패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예. 근데 굉장히 효과가 그 반응이 있었던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뭐 80% 90%는 아닙니다만 이미 실패한 환자들에게서도 20%가 넘는 그런 반응률을 보였고 반응률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반응률이 어떻게 나와요? 암종이 줄어든다든지 증상이 줄어든다든지 네, 이런 줄어들고.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OS라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약자로 쓰는데 네. 전체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생존 기간이 어떻게 늘어난 걸로 더 한 인정을 25%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5%. 네, 네,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어떤 경우였냐면은 정맥 주사를 통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의미가 있는데요. 정맥 주사를 통해서 한 네. 게 효과가 있었다. 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항암 바이러스는 우리가 암종 그 자체에다 주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심부 몸속 깊이에 있는 그런 그 암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투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기술적으로 어려웠겠네요. 네, 그때는. 네, 위험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 현장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정맥 투여를 함으로써 그 조직에 아주 깊숙이 직접 찔렀을 때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이렇게 잘 디퓨전, 이게 확산돼서 들어간다는 점이 있고 네. 정맥 투여니까 확실히 편안하죠. 임상 현장에서 매우 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그 재료입니다. 그 임상의 결과는 어떻게 공표가 된 겁니까? 어디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까? 예, 물론 논문을 통해서도 이미 저희가 됐고요. 그 에스모라고 그 암 학회에서도 예, 공유가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임상을 봐. 그 임상 우리가 이상이라고 합니까? 그걸 임상. 예, 임상 이상이었습니다. 임상 한국, 미국, 호주에서 유수 연구기 저 대형 병원에서 했었죠. 그러면 이제 3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신라제는 간암 3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고 네. 또 워낙 그 3상에는 많은 돈과 인력이 투여돼서 사실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파마스티컬 컴퍼니하고 같이 하거나 혹은 라이센싱 아웃을 하는 게 보통의 일입니다. 같이 하거나 지금 같이 해온 게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리 제네론. 네. 근데 리 제네론과 신라젠이 오래전부터 협업을 해왔었죠. 네, 17년부터였습니다. 17년부터. 네, 네. 그러면 리 제네론이 임상을 주도하거나 리 제네론 네. 돈이 많겠죠. 네, 신라젠은 돈이 없죠. 예. 예, 돈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주도하거나 거기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네. 지금 어떻게 리전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 이게 참 뭐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파는 데는 엿장수 마음이지만 여기서는 사는 사람 마음이라서요. 사는 리제네론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좀 거칠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리제네롤이 전략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문제고요. 사실 현재는 그 논의의 시작 단계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우리가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많은 그 가능성에 따라서 우리가 같이 맞춰 나가는 게 현재 그 방향입니다.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 논의의 시작 단계, 아직 예, 시작 그렇습니다. 단계일 뿐이고 주도권은 리 제네론이 갖고 있다. 그러면 네. 리 제네론 측에 이 팩사백의 기술이 왜 필요한 거예요? 리 제네론이 꼭 사고 싶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무리 네. 신라젠이 팔고 싶어도 안 사면 그만인데 왜 필요한 네. 겁니까? 리 제네론은? 일단 리브타이오하고 팩사백의 병용으로서 추가 효과가 입증이 됐고요. 추가 효과 입증이 됐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요. 그다음에 또 현재 여러 가지 그 연구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물론 퍼스트 라인 드럭 그러니까 그거 단독으로도 그렇지만 네. 기존에 잘 쓰이고 있는 항암제와 병용을 해서 그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지금 팩사백이 효과를 보였었다는 거는 리제네론 입장에서는 리브타이오의 시장을 확대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리브타이오의 시장 확대에 팩사백이 중요한 네, 기가 그렇습니다. 된다. 네, 네. 뭐 부작용도 그리 많지 않은데 많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팩사백을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좋다면 더군다나 생존 기간이 25%가 올라간다면 예. 안 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네. 이거는 우리 마음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미국 리 제네론과 이렇게 뭐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자주 만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 어떤 같은데, 수준이냐?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자료를 공유하고 지금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어떤 그 현재로서는 예. 구체적으로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준이 아니고 네. 각각 그 자료를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 그거를 무조건 사들이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제네론 쪽에 전략적 위치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열려져 있으니까요. 지금으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러네요. 네. 상장사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 논의가 좀 시작되더라도 뭐 제대로 좀 공개하기도 좀 뭔가 좀 확실하게 밝히기 전까지는 네. 좀 공개하기 어려운 측면도 좀 있을 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내 제약사 뭐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에서 크게 한 경우가 좀 있었죠. 우리 국내 제약사들. 네. 그런, 부럽습니다. 네, 그런 뭐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이제 팩사백 간암 임상에서는 좀 3상에 실패했지만 이제 신장암을 대상으로 유효했고 지금 신라젠이 팩사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다른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SJ600 시리즈 이게 전 임상 단계 그러니까 이제 임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게 동물에 하는 건가요? 전 임상? 동물 실험이죠. 그 결과는 어땠어요? 좋았습니다. 이제 서울대에서 하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좀 그 결과를 그 연구자 PI가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예. 한 세네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좋았다고는 하지 마시고 어떤 면에서? 예. 첫째는 기존의 항암 바이러스보다 한 5분의 1 용량에서 훨씬 좋은 효과를 보였고요. 아,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맥 투여가 기본으로 가능한. 이것도 정맥 투여.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화항체라는 그런 용어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예, 중화항체. 결국 바이러스를 힘을 못 쓰게 하는 건데 이 SJ600 시리즈는 그런 중화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여러 번 투여해도 그 바이러스를 바로 죽이지 않고 몸에서 그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네 번째는 이것이 플랫폼 기술입니다. 우리가 SJ600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SJ650, 607, 602 이래서 플랫폼으로 해서 여러 적응증에 맞는 바이러스를 제조업할 수 여러 가지 암에 있습니다. 맞는 쪽으로 확장할 수가 있다. 네. 플랫폼 기술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SJ600 하나로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오히려 한 물질이 아니라 여러 물질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것이 잘 될 경우에 신라젠엔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SJ600 이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네. 시리즈는 이것도 조금 초기 기술 라이센스 아웃 기술을 팔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갈수록 좀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져야 되는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올해 이제 그 SJ600의 동물 실험에서 뭐냐면 바이러스를 대량 생산하고 예. 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할 겁니다. 연구 실험을. 올해. 예, 그게 돼서 IN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임상 시험 승인을 받는 데까지 가게 되면 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좀 우리의 역량과 또 우리가 그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균형을 잡는 시점이 거기부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임상 단계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전단 그거의 준비가 이제 독성 시험하고 그다음에 대량 생산. 대량 생산. 예.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뭔가 이것도 네. 좀 라이센스 아웃 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단계로 지금도 가는 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이 있지만 예, 예전에 좀 더 이제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네. 나가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거죠. 또 다른 항암제 후보 물질도 있다면서요? BAL0891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이게 이제 이것도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암세포가 자랄 때 그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자라는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듀얼이라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두 단계를 그 억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매우 좋은 그 반응을 보일 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이제 임상 1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진행 예. 중이는 학이군요. 아직은 이제 좀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아주 초기 단계라기보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그 임상 승인을 받고서 우리가 가져왔던 거였고 예. 임상 시작을 미국으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대병원, 그다음에 지금 발표는 안 했지만 2개 큰 대학병원에서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병원 두 곳이 추가로 네, 하려고 네. 한다. 아마 속도도 빨라질 거고 예. 현재로는 단독 투여인데요. 예. 아마 올해 안에
임상 일상에 대한 단독 투여의 환자 모집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다른 효과가 좋은 물질하고의 병용 투여도 같이 지금 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 단독 투여를 하는데 그 효과가 좋으면 네, 병용 투여도 생각하고 계신다. 자, 이 대주주도 바뀌고 자본금도 확충을 했는데 아직 매출이 좀 적죠? 작년에 얼마? 네, 몇십억 안 됩니다. 그래요? 뭐 이런 어떤 임상 실험을 지속하고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조금 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할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그러나 시장 상황이나 우리가 아주 좋은 물질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변동도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우리 지금 신라젠이 다른 곳과 다른 곳은 예전과 다른 점은 예전과. 개인 투자자가 거의 전부 다였는데 이제 그룹을 이룬 상장사 3개 그중에 이제 M2N이라는 상장사가 이제 대주주로 있고요. M2N. 예, M2N도 이게 바이오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린파이어 바이오라고 항암 백신하고 항암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회사의 그룹에는 금융회사도 섞여 있고 해서 금융사도 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바이오 회사보다 우리가 자금에 대한 자금 수혈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이오 회사들이 자금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 전환사채도 발행한다든지 다른 데 인수되든지 하는 과정에서 말들이 참 많아가지고 네, 1세대 바이오 벤처들이 좀 고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그런 건 좀 걱정 안 해도 대주주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네요. 걱정 안 해도 이게 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이 많은 투자자들 네. 아까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면서 정말 17만에 가까운 투자자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 투자자들 여전히 신라젠을 믿고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올해 영업 계획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 올해는 우리가 그 원래 회사의 목적이 신약 개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개발을 기술을 발전시키고 또 이것을 라이센싱아웃 다른 큰 회사와의 공동 개발 등등에 좀 더 힘을 써서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요. 예. 하나는 2022년도에 우리가 거래 재개가 되고 그해 말에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 네. 근데 2023년도에 실제로 모든 것을 다 했고요. 약속을 이행했어요?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3주 전인가요? 우리가 그 주주 간담회를 했는데 주주분들이 저희가 오히려 더 빨리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분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네. 네, 그러나 아쉬운 거는 아직도 아쉬운 거는 아까 이제 시총 4조까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시총 10조가 넘었었습니다. 시총 10조가 10조가. 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경영했을 때 일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 비싼 돈을 주고 우리 회사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의 그 말씀하신 눈물을 닦아주기에는 아직 갈 길이 좀 먼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올 한 해 경영을 제대로 해서 좀 신라젠을 확실하게 부활시키겠다는 새로운 대표 김재경 대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